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 TV입니다. 남성들의 소중한 그곳이요, 왕성하게 폭발적으로 커져 있을 때, 그럴 때 여성들 중에서도 우리 중년 여성들은 과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의 그 사람과의 둘만의 관계나 혹은 상황, 또는요 그 여성의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것들이 많이 좌우되고 달라지기도 하겠죠. 중년 여성이니까 민망함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호기심? 아니면 무관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오늘은요, 중년 여성들은 남성들의 그 소중한 그것이 폭발해져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 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성이 그 남성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을 때, 호감을 느끼는 남성의 그곳이 왕성해졌을 때 여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여성이 본인이 얘기했던 이야기인데요. 혼자 살게 된 지 오래됐는데 소개팅으로 재혼 상대를 만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저 그냥 같이 밥 먹고 또는 영화를 보고 또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수다 떨고 요 정도의 관계로 서로 밀고 땡기면서 조용히 관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인가 노래방을 둘이 함께 같이 가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래방에 가서 각자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뭐 박수도 열심히 쳐주고 그러다가 우리 조용한 음악이나 틀어놓고 한번 같이 땡겨볼까요? 이러면서 부둥 껴안고 춤을 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브루스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밀착하면 밀착할수록 서로 상대방의 그 느낌 같은 거를 뭐 숨소리도 느낄 수 있고 몸의 변화도 느낄 수 있고, 네, 이 여성도요 함께 부둥켜 안고 춤을 추다 보니 남성의 그곳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왕성해지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런데요, 그 느낌을 받는 순간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고요. 내가 성적인 매력이 있나 보구나 라고 긍정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더랍니다. 물론 그건 상대가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호감형의 남성이었기 때문에, 여성이 본인이 이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오겠지요. 여성 입장에서 본인이 오래도록 혼자 지냈기 때문에 어떤 남자에게도 본인은 성적인 매력을 어필할 수 없는 그런 상대로 늙어가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날 남성의 소중한 곳이 꿈틀거리면서 변화하는 걸 느끼는 순간, 나도 여자구나. 나도 이 남자에게서 여자로 보여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많이 좋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밥 먹고 영화 보던 두 사람의 사이는 자연스럽게 잠자리까지도 함께하는 사이로 발전되었고 좀 더 관계가 깊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성이 그 남성에게 호감을 느낄 때는요, 남성의 몸의 변화로 인해서 내가 아직도 매력이 있는 여자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는가 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남편이나 아니면 오래도록 교제하고 있던 연인 사이에서 남성의 그것이 왕성해질 때 여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70대 중반인 여성에게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여성은요, 그 나이까지도 남편과 수시로 잠자리를 주고 받았었다고 합니다. 또 더군다나 이 여성은요, 자기는 그걸 좋아해서 본인이 뭔가 생각이 날 때 우리 놀자라는 표현으로 암호를 보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대부분 남편이 어김없이 그것이 왕성해지고요, 단단해지더랍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직도 행복하구나. 이 남성은 아직도 아내인 나를 여자로 바라봐주고 있고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요. 이분이 연세가 70대 중반이었는데 그러면 남성은 80대 가까이 됐거나 80 정도 됐었겠지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단단해져 오던 그것이요, 단단해지기를 조금씩 드문드문 하더니만 최근에는 아예
손발 다 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 라고 하면서 이젠 놀자라는 표현을 하지 못하니까 별로 유쾌하지도 않고 뭔가 좀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은 허전한 느낌이 들 때가 꽤나 있다라는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나이하고 상관없이 어쨌든지 간에 남성의 그것을 볼 때 행복하구나. 우리는 이 나이에도 우린 아직도 이거를 주고받는구나 라는 그러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요. 70대 중반의 이 여인이 이제는 뭔가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이 허전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중년 이후에 남성들의 그 몸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성들의 삶이 많이 활력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야 언제고 아무 때고 맘만 먹고 또 생각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지만 중년 이후에 남성의 변화된 그런 모습들은 여성에게 아직도 나는 매력이 있구나 라는 거를 절실히 느끼게 해주고 동시에 두 사람의 친밀도도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함께 지냈기 때문에 늘상 익숙한 그런 상황에서 남성들의 예상하지 못했던 어느 순간에 쫙 변화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성들은 설레임과 동시에 대사건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처럼 삶의 의미가 조금 쇠퇴하고 없어진 것 같아요 라는 걸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으려면 늘상 음식도 조심하고요, 건강하게 체력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나이에 상관없이 100살까지도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감히 드려봅니다. 요즘 이런 말 있지요. 예전에는 묻지방만 넘을 힘만 있어도 남성들은 사랑을 나눌 수 있다 라고 하지만요, 요즘은 약 먹을 힘만 있어도 얼마든지 사랑을 나눌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요, 수시로 풀발기 되도록 건강하게 관리를 잘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려봅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확신이 없는 상황일 때는 여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들 입장에서는요, 예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느 순간 쑥 하고 남성의 몸에 어떤 변화가 느껴지는 것을 발견했을 때 여성들 참 당혹스럽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남성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이도 아니고 호감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남성이 스스로 알아서 그 여성 앞에서 갑자기 몸의 변화가 온다 싶으면은요, 별 관계 없이 지내던 사이더라도요, 여성 입장에서는 빨리 정돈해야지, 끝내야지, 다시는 만나지도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남성들 입장에서도요, 여성이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 남성이 아무리 몸이 닳고 그 여성이 마음에 들어도요, 그 앞에서 몸이 막 변화가 일어난다 하면은요, 오히려 그 여성이 더 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아무나 하고 또는요, 마음에 없는 남자와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쉽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도 없고 아무런 느낌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남성이 내 앞에서 갑자기 변화가 일었다, 대략 난감인 상황이 됩니다. 네,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남성의 그것이 커져 있을 때 여자의 속마음은 바로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이 몸의 변화가 되는 게 여성 입장에서는요,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있구나 라고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오히려 남성이 어색해갖고 불편해서 어떨 줄을 몰라 하고 어쩌야 되나 하는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럴 때 여성은 훨씬 더 불편하고 어렵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좋아하는 여성 앞에서 반응이 막 오고 막 이러면은요, 그저 그냥 자연스럽게 무덤덤하게 쓱 지나가는 게 낫지, 오히려 감추려고 막 애쓰지는 마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러는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고 있는 상황에 남성의 몸이 그렇게 변화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친밀감이 더욱더 돈독하게 쌓일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도 자신의 욕망을 꼭꼭 누르고 있는 그런 여성들이 꽤나 있는데, 이런 여성들에게 남성들의 몸에서 나타나는 그런 반응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욕망을 살짝이 드러내비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성들이 남성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일까 하는 거를 딱 잘라서 한 가지로만 딱 표현하기는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물론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상황,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여성들의 심리적인 마음 상태, 그리고 여성들의 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겠지요. 뭐 예를 들면 남편이 뭐 이렇게 나타낸다, 왕성해진다, 이럴 때 뭐 여성 입장에서는 아싸 하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두 사람이 막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그런 상황일 때 남성들의 몸의 반응이 보여준다면 더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 이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여성에 따라서는 남성의 그 우람한 그 변화된 몸을 봤을 때 긍정적일 수도 또는 부정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은 밤에 잠자리에 사랑을 나눌 때 그 너무너무 중요한 애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애무를 할까요? 뭐 남자들 입장에서야 그저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그냥 얼버무리면서 스르르르 지나가듯이 애무 얼렁뚱땅 끝내버리면 참 편하고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성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디 그렇게 쉽게 끝나는 애무에 만족하겠습니까? 여성들의 그 감각들 하나가 다 깨어나서 너무너무 좋아 죽겠으니 제발 이제 그만 들어와 주십시오. 제발 그만 꼬리내 주십시오. 여성이 이렇게 먼저 애원할 때까지 애무를 해주면 너무너무 좋으련만 그렇게까지 바라는 거야. 뭐 그저 여성들 입장에서 욕심이겠지요. 물론 여성들도 압니다. 그렇게까지 바라는 건 무리라는 걸 알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시센말로 요즘 유행어로 가성비 좋은 그런 애무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같은 곳에 같은 자리에 세고 강하게, 그리고 아주 그냥 뭐 강하게 애무를 하면 여성이 금방 느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애무 말고요. 기왕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성비 좋은 효과적인 애무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남성에게 뭘 바라기 전에 우리 여성들이 먼저 야무진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들 입장에서는요, 이 여성들 몸이라고 하는 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다 성감대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여성의 몸을 악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남성들이 어떤 손길로 애무를 하고 사랑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혼자 연주를 하는 솔로 연주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덜어는 남성들이 화려하게 이것저것 활용해가면서 사용하는 그러한 남성들의 아주 잔잔하고 지긋하고 애틋한 그 애무 때문에 여성들의 몸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화려한 기교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아주 멋진 연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그래서 남자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요, 그것보다 먼저 여성이 본인의 몸이 어디를 어떻게 해줄 때 정말 나는 참 잘 느껴지더라 라는 거를 여성이 먼저 알고서 나는 요럴 때 여기를 콕 찍어서 요렇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는 표현 같은 거를 잘 해주는 여성이라면요, 둘이 합의가 돼서 손바닥도 딱 마주쳐야 소리가 잘 나는 것처럼요, 두 사람의 그 사랑하는 그날 밤의 그 뜨거움이 더
많아지고 강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성이 스스로 자기 위로를 자기가 가끔씩 먼저 해보십시오 라는 조언을 감히 드려보고 싶습니다. 본인이 자기 위로, 자기 자위를 혼자서 하면서 이렇게 할 때는 조금 더 느낌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할 때는 조금 더 강하게 느낌을 만날 수 있고 또 이렇게 할 때는 별 느낌이 없더라 라는 거를 본인이 느껴주면 그 느낌을 그대로 남성에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해봐, 저기를 저렇게 해봐, 여기를 콕콕 찍어서 짠 하고 쪽 하고 짝 하고 이렇게 해봐 라고 표현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가성비 좋은 애무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이 자기 스스로 본인의 몸을 잘 개발해서 남성한테 미리 말을 해주면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그냥 가만히 누워서 곰처럼 마음대로 해봐 하고 가만히 있는 여성들보다는요, 여우가 돼서요, 요렇게 저렇게 저렇게 요렇게 라고 표현하는 여성이 훨씬 더 매력 있고요, 잠자리도 훨씬 더 서로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요, 아내의 그 성감대가 어딘지를 확실하게 아는 남성들이요, 부부생활, 가정생활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뻔한 애무 말고요, 가끔씩은 변화를 주는 애무를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뻔한 애무 그러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요쪽 가슴 조금 터치, 저쪽 가슴 살짝 스치고 그 다음에 여성의 사랑주머니에서 살짝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끝. 네, 요런 게 뻔한 애무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거기서 조금 발전해서 서로 키스까지 나누는 단계까지 간다면 요런 부부들은 정말 아주 훌륭한 부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키스는 아마도 저 멀리 이사 보내고 그저 그냥 뻔하게 살짝 탁 하고 그냥 골인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미용실에 가서 머리 샴푸 받아본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나는 가만히 누워 있는데 그 미용사 분들께서 머리를 막 정성스럽게 골고루 이 구석 저 구석 잘 이렇게 두피를 마사지 해 주실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정말 잠이 스르르르 오는 것 같고요, 편안하고 기분 좋아지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마지막에는 미용사 분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요. 어디 더 많이 손대고 싶은 데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센스 있는 미용사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집에서 사랑 나눌 때 아내에게 그런 서비스 한 번쯤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사랑을 나누면서 머리를 막 여기저기 한번 쓰다듬어 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러면 정말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머리 만지는 건데, 잠자리에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머리를 서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네, 꾹꾹 눌러주기도 하고 애무를 해주잖아요. 아주 시원하고 좋을 겁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머리만 만져주다 보면 어느 틈엔가 미용실에서처럼 잠이 올 수도 있는데요. 두문두문 막 이야기도 나눠가면서 머리도 마사지 해주고 그러다가 등 뒤로 이렇게 엎어서 눕게 만들어서요, 등허리도 이렇게 살살 시원하게 긁어주고 등허리를 다 긁어주다가 엉덩이까지 쑥 내려와서 엉덩이를 조물조물 하다가요, 그리고 앞으로 샥 눕게 만들어서 깊은 애정이 아주 듬뿍 담긴 키스를 마구마구 퍼부어 보십시오. 와, 벌써 요것만으로도 뿅 가고 그야말로 뻑 가는 잠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듯 늘 뻔하게 여기저기 짠짠하는 그런 애무 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허리를 살살 긁어주는 것도 좋은 애무 중에 하나일 거고요, 머리를 시원하게 꾹꾹 눌러주면서 두피 마사지 해주는 것도 좋은 애무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발가락에도 애무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통이요, 에로틱한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발가락에 아주 애무를 열정적으로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꽤나 나옵니다. 당연히 발가락에도 성감대가 충분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나올 수 있을 건데요. 네, 영화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도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사랑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발가락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맘 먹고
발가락 좀 사랑을 해주려고 막 하는데, 와, 발톱에 무좀이 있어서 발톱은 두꺼워지고 발 뒤꿈치에는 뭐가 그냥 잔뜩 끼어가지고 막 지저분해지고 이러면은요, 사랑 나누려고 거기까지 갔다가는 그냥 꽉 대략 난감이 돼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도록 평상시에 서로 상대방의 몸 구석구석을 잘 관리해 두어야 사랑 나눌 때도 그저 꺼리낌 없이 더럽다라는 느낌 들지 않고 충분히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본인의 아내가 혹은 본인의 남편의 발가락이 깨끗하다는 전제하에 남성 여러분들, 아내의 발가락 하나하나 사이를 충분히 적절하게 잘 애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약간의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멋지고 그리고 정성스럽고 아주 충분한 애무를 잘 해줬다고 해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뭐 야한 영상 같은 거 외국 영화 본다고 쳐요. 그런데 외국 영화라고 그 나라 말을 못 알아들어서 소리는 안 들어도 상관이 없겠지라고 소리를 완전히 죽여놓고 화면만 보잖아요. 그러면 별 느낌 없이 그냥 뭐야 하고 재미없는 그런 야한 영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은 못 알아듣더라도요, 소리를 높여놓잖아요. 그러면 말은 못 알아듣지만 그쪽에서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소리의 느낌이 있지요. 너무 요란스럽지 않고 또 너무 과격하지 않는 그런 소리들의 감탄사나 약간의 흐느낀 듯한 소리나 이런 거를 들을 때 더 느낌이 올 수도 있는 건데요. 우리끼리 사랑을 나눌 때도 여러분들 서로 약간의 감탄사 섞인 소리, 이런 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소리들을 서로 표현하고 느낌을 상대방한테 전해주는 그런 잠자리가 되면 훨씬 더 그 잠자리가 뜨거워지고 짜릿짜릿짜릿하다 못해 찌릿찌릿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럴 땐 아끼지 말고 충분히 표현하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느낌을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이런 말 있지요? 많이 들으라고 귀가 두 개고 적게 말하라고 입은 하나다 라는 말이 있지만, 잠자리에서는 반대로 하자고요. 듣기보다는 어쩌면 내가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애정 섞인 이야기, 그리고 조금 더 능글맞고 약간 더 지저분한 사랑의 토크를 나눠야 더 많이 행복하다는 말씀 덧붙여서 드려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잠자리 이루어지시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요즘은요, 70대는 당연하거니와 80대가 되어서도요, 혼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찾아 나서고요, 더러는 재혼까지도 서슴지 않고 한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이 때로는 달콤하기도 하지만요, 또 어느 틈엔가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서 왜 저렇게 변했지 라는 것 때문에 애타하고 속상해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짜릿하고 좋았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요즘은 왜 날 피하지? 요즘은 왜 눈빛도 안 바라보지? 라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상대가 정말 아직도 예전과 같은 마음인지 아니면 어느 틈엔가 마음이 이미 돌아서 버린 것인지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어떠한 모습들을 보면 떠나간 사람이니까 마음을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잘 들으시고 혹시 내가 사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이런 걸까? 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만남이나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한 시간에 한 번도 길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전화나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계속해서 연락하고요, 자주자주 만났었는데 어느 틈엔가
카톡도 보지도 않고 또는 연락도 오지도 않고 그저 그냥 뭔가 이렇게 뭔가 소원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카톡을 왜 안 봤어? 라고 물어보면 바빠서 카톡을 볼 수 없었어 라고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요즘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네 라고 하면서 자꾸 오늘도 못 만나고 내일도 못 만나고 자꾸 만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럴 때 왜 이러지?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요, 마음이 변했나? 라는 생각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은요, 잠깐씩이라도 짬을 내서 얼마든지 만나고요, 문자나 전화나 카톡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이거는요, 마음이 떠나서 마음이 없어져서 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하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과 다르게 연락이 뜸해졌고 만나는 것도 자꾸만 뒤로 미룬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스킨십이 줄어듭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거리를 지날 때 당연히 손을 잡고 혹은 팔짱을 끼면서 걸어가는 거, 이거는요, 날씨가 추울 때는 당연히 더 가까이 끼겠지만 날씨가 더워서 땀이 나서 손에 땀이 흠뻑 젖어 있어도요, 손 잡는 걸 마다하지 않고 혹은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팔짱을 꼭 끼고 가는 걸 마다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틈엔가 아이 저 더운데 뭘 저리 가 라면서 피하거나요, 혹은요, 둘이 단둘이 있는 으슥한 곳에 가면 입맞춤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쪽쪽쪽쪽쪽거리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틈엔가 스킨십을 멀리 하고요. 또 덜어는 똑바로 바라보면서 눈을 마주보고 함께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던 것도 이제는 그것조차도 회피하면서 자꾸만 눈을 아래로 깔고 상대방을 바르게 쳐다보지 않고, 네, 이렇게 스킨십을 멀리 하는 모습이 보이면 이거는 99% 아니 어쩌면 100% 마음이 이미 떠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안타깝고 애석하겠지만은요, 마음 떠난 사람은 어떻게 돌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데이트가 아주 간단하게 변해버립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막 만나면 오래 함께 있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데이트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우리가 직장 나눌 때 회식이 있을 때 그렇듯이요, 데이트 과정에서도 보통 5차 내지는 6차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나서 밥 먹어요. 그러고 나면 영화를 보거나 뭐 연극 같은 걸 봐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보고 나면은 뭐 간단하게 술 한잔 하거나 혹은 차를 한 잔 마십니다. 그러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아까 먹었던 밥이 어떻고 뭐 다음에는 어디 가서 먹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 또 드라이브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동하면 여섯 번째는 뭐 어디 가서 사랑을 또 어떻게 나눌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5차 혹은 6차까지 데이트의 과정이 길게 연결되면서 계속 헤어지기 싫어서 오래 있고 싶어 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만남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조금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5차, 6차까지 데이트가 길게 연결되지 않고요, 그냥 뭐 밥을 먹거나 차를 한잔 하거나 이러면서 간단하게 둘만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만들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바로 헤어지게 되고 집으로 훌딱 들어가 버리곤 합니다. 이럴 때는 아마도 마음이 많이 식었다라는 거를 말로는 똑부러지게 탁 하고 말은 못하지만 우회적으로 내 마음은 이미 식었어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면은요, 오래 있고 싶고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게 사랑하는 사이 아닙니까?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서 같이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재혼을 하든 결혼을 하든 그런 걸 텐데, 이렇게 빨리빨리 그 데이트의 과정이 속전속결로 금방 끝나버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감동과 감탄이 사라집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별거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선물에도 너무 감동스러워하고 감격해 하면서 와, 내가 정말 갖고 싶어 하던 건데 이걸 어쩜 이렇게 딱 알아맞추고 사다 줬느냐라는 둥. 아니면 와, 세상에 어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 어쩜 이렇게 멋있어? 라면서 계속 감탄하고 감동하고 좋아하는데요. 뭘 사다 줘도 시답지 않게 생각하면서 아, 뭘 사왔어? 이게 답니다. 그리고 아, 나 이거 있는데 뭘? 네, 요렇게 표현합니다. 또는요, 아무리 멋진 옷을, 아무리 예쁜 옷을 입고 나가도요, 입고 왔는지,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는지, 뭐가 바뀌었는지, 아무런 감탄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번째입니다. 5번째는요, 꾸미지 않고 나타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요, 몇 살이든지 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설레이기 때문에 거울을 자꾸 들여다보고요, 뭔가 좋은 거, 그리고 뭔가 새로운 모습들을 입고 꾸미고 나타나고 싶어 하는데요. 그저 그냥 꼬지지하게 동네 슈퍼마켓이나 나가면 딱 좋을 그런 편안한 옷차림으로 대충 차리고 나오고, 그리고 상대방을 별로 배려하지도 않게 앉아있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아무렇게나 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마음이 식어서 꾸미는 것조차도 귀찮아지게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예전과 다르게 모습에 꾸미는 것도 열정적이지 않고 뭔가 모든 거에 다 관심이 없고 그럴 때,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식었구나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6번째입니다. 6번째는요, 서로 상대를 다정하게 부르던 애칭이 사라집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관계가 좋고 사랑하는 느낌이 물씬 마구마구 용수숨 칠 때는 상대방을 아주 다정하게 자기야, 혹은 애기야, 혹은요, 여보, 당신 하면서 다정스럽게 불러대는데요. 이렇게 부르던 애칭이 어느 사이엔가 없어지면서 야, 너, 혹은 그 사람의 뭐 이름을 철수야, 민수야, 영희야, 그냥 툭툭 이름을 부르기도 하곤 합니다. 이 애칭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상대방의 본래의 이름을 말고 친근하고 부드럽게 부를 때 사용하는 그 느낌의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근하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생기지 않으면 그렇게 뭐 자기야, 뭐 여보야, 당신이야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저절로 마음에서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게 없어지고 그저 그냥 걸걸하고 과격하게 야, 뭐, 너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나 봅니다. 귀에 닳도록 다정하게 불러주는 애칭이 사라지고요. 그렇게 과격하게 야, 자, 뭐 이렇게 부른다면은요, 이것 또한 마음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는 징조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7번째입니다. 7번째는요, 서로 간의 대화가 줄어듭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만나게 되면은요, 어저께 있었던 일, 혹은 오늘 있었던 일, 혹은 일주일 안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줄줄이 별것 아니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자기 주변에 일어났던 에피소드 같은 거를 막 나누고 이렇게 하는 사이가 서로 좋아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궁금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도 하고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화가 아주 짧아집니다. 별로 나눌 말들이 없는 거지요. 이것 또한 서로 마음이 식었다라는 징조가 될 텐데요. 이렇게 서로의 대화가 짧아지고 할 말이 없어질 때,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을 별로 말하고 싶어지지 않을 때, 이럴 때는 마음이 식었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걸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8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째는요, 배려와 걱정이 사라집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 있는 상대방 때문에 많이 걱정해주고 오늘은 밥을 잘 챙겨 먹었느냐, 간밤에 잠은 잘 잤느냐, 어딘 아픈 데가 없느냐, 뭐 궁금하기도 많고 그 다음에 걱정스러운 것도 많고, 또는 뭐 힘들면 내가 해줄게, 뭐 나한테 부탁할 거 없어 라고 그렇게 표현하던 사람이요, 일체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것도 없고요, 내가 뭐 해줄까 라고 배려하고 걱정하는 것조차도 없어집니다. 이럴 때는요, 정말 마음이 멀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마음이 멀어졌다는 징조는 이러이러한 것들입니다. 라는 거를 8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이 중에 3가지나 4가지 정도가 포함된다면 아마도 99% 상대방의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라는 거를 뜻하는 것일 텐데요. 혼자 속 끓이고 애타하지 마시고요. 툭 터놓고 만나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풀던지, 아니면 그게 잘 안 되면 얼른 더 많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고요. 서로 자기의 갈 길을 가자라고 표현하면서 헤어지는 게 더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하고 다르게요. 나이 들어서 사랑을 나누게 되면 상처가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끼고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면 그런 외부로부터의 상처를 웬만하면 덜 받아야 우리가 충격도 덜하고 몸도 마음도 덜 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뭔가 변화가 느껴지시면은요, 빨리 캐치하는 센스도 굉장히 나의 몸을 중요하게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은 중년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 서로 식었다는 징조는 이러이러한 것들에서 나타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